네, 레드캠프 오늘은 국민의힘의 박정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문제부터 좀 먼저 여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당명 개정한다잖아요. 어제 투표 결과 발표했더라고요. 한 25% 선의 투표율에다가 60몇 프정 찬성. 대다수가 이렇게 찬성을 했으니까 당명이 개정이 돼야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당명 개정하는 게 지금 현재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명이라도 바꿔야 되는 것과 당명마저 바꾸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 쇄신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마무리 단계로 당명을 바꾸는 것과 국민들이 원하는 이 변화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당면만 바꾸는 것과 그게 어떤 결과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 그 당명 후보는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당 안팎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 나오는 것 외에는 아직 의원들이 특별히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연초라 우리 의원들이 지역 일정도 좀 제법 많고 그래서 모임도 없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자유, 공화 이런 이념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단어를 보면서 이게 언론이 그냥 뇌피셜로 이런 단어가 혹시 들어갈지 모른다고 쓰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혹시 그래도 얘기는 들었으니까 자유공화라는 단어를 썼겠죠. 기자분들이 취재하면서 그냥 쓰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런 얘기 좀 나왔으니까 할 텐데 글쎄 저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쁘지는 않은데 그걸 지금 그렇게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덜어는 있어요. 근데 자유가 들어가면 자유한국당은 이미 썼고 자유당하면 너무 옛날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당이면 일본에 자민당이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모든 것 내용을 규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름은 지금 현재 상태 중요치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 앞서서 진짜 변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의원님의 그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장동혁 대표 이른바 쇄신안에 대한 평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미흡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그러니까 가장 문제라고 보세요? 저희 당의 가장 큰 문제의 시작과 끝은 저는 그 소위 통칭되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문제라고 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장 대표가 여러 가지 쇄신안을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당내에서 그 내분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마저도 저는 다 부수적이고 부록적인 면이에요. 시작과 끝은 윤 어게인 세력을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건가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봐요. 그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제라 그것만 해결이 되고 정리가 된다면 저는 심지어는 지금 야당 선거 연대 그러니까 이준석 개혁신당과의 문제 그것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양당이 결합하고 야권 연대를 만들고 심지어는 당을 합치는 것까지도 그 윤 어게인 세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떻게 정리하고 규정하고 정리할 건가에 달려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개혁신당과 연대도 가능하지 않고 시너지도 발생 안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는 개혁신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당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그렇고 상황이 곤궁한 거는 비슷해요. 근데 개혁신당도 저는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준석 대표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개혁적인 보수가 변화되고 국민들이 그동안 보수 세력을 지지했던 세력들 그리고 또다시 그래도 보수 정당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유권층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저는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완주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미 그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한 직후에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금 바로 의원님 말씀과 한다고 했죠.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이 없고 계엄에 대해서 이런 태도로 우리는 연대할 생각이 없다고 이미 선을 그업을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향후 어떻게 저희 당이 전개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당 지도부가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지방선거 결과는 여러 분산된 야당 후보들이 난립을 할 거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거고 뭐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솔직히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은 몇 달째 계속 사실 반복되는 요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안 그럼- 되고 있는 건 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고 있는 게 네. 더 맞겠죠. 안 하고 있는데 네. 예속되면 쇠기의 경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엄 1년 됐던 12월 3일 작년 그리고 올 초 장 대표의 쇄신안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의견 청취라고 해서 의원들 만나고 원로들 만나고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는 약간 그냥 시간 벌기였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진전된 내용이 있었다면 기대도 좀 해보고 당에서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호응이 좀 더 있었을 텐데 지금 크게 변화가 아직 없잖아요. 뭐 네네. 어제 이런저런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 그러면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있을 수 있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정치적인 요구들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요구들을 하는 세력 중에 일부가 과대 포장이 돼서 제도권 정당에 들어오게끔 했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 끝나고 정리가 되더라도 나중에라도 한번 복귀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조금 전 코너에서 이른바 김건희 메모장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네네. 들으셨죠? 얼핏 들었습니다. 또 얼핏 들었는데 이게 그 2023년 김기현 의원이 대표로 선출될 때의 전당대회 상황과 상당히 지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메모 내용이. 네네. 그럼 결국은 전당대회에 앞서서 김건희 씨가 배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상식적 어떤 의심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제가 뭐 얼핏 들어서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지금 그 상황 자체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해서 뭐라 말씀 못 드렸는데 그게 다 통칭해서 뭐 V0, V1 뭐 이런 얘기 쭉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오래 계속되는 그런 얘기를 얘기죠. 따지고 보면. 네. 그 윤리위원회 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와 연결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니까 윤리위원회는 그냥 알아서 독자적으로 가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오히려 거기에는 나는 일체 그거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할 것이고 알아서 판단하라. 근데 그게 뭔가 징계를 염두에 둔 다 발언으로 오는 거야. 제가 잘못 오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당무감사위도 그런 식으로 우리 장 대표께서는 표현을 하셨죠. 윤리위원회도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라고 이해를 하는데 네. 저는 그냥 어쨌든 절차 맞춰서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정해진 결과를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징계 결정은 이미 그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장 대표의 말씀 이전에 그 윤리위원장이 윤민 교수가 네.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 윤리적 행위까지도 다 판단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게 혼재돼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복잡한데 사실은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 적잖게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한동훈 대표는 조작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장인께서 쓰지 않은 글을 장인글이라고 덮어 씌웠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당내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그 일단 이 건이 이렇게 오랫동안 되어 오고 네. 그다음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건에 대한 어떤 정치적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 종결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저도 조언을 하고 싶어요. 정리를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일 수도 있고 뭐 이럴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이전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게 네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먼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무슨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한 건에 대해서 왜 고소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느냐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당사자로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면 충분히 그 건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도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분명히 정리해 놓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관계나 아니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받는 것 그것과 또 별도로 정치적으로 1년 이상 당이 혼란스럽게 했던 부분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책임이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당사자도 일종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입장 발표 찍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그런 또 그러니까 그럼 그 건의 내지 조언을 하셨습니까, 의원님이? 반응은 어떻던가요? 아직은 이 단계 발표 내용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거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그게 우선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런 엉터리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방식의 또 다른 수순을 밟았어야 될 텐데 네. 이런 상황이 온 건에 대해서는 한번 먼저 정리가 있고 그 사실관계가 분명해야지 되는 거지 그냥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엉터리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듣기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엉터리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서둘렀다는 하나의 흔적 혹시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서둘렀다는 것보다도 혹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게 맞다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징계 얘기 나왔으니까 민주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이 제명 의결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불가피했던 상황 아니었나 싶어요. 불가피. 지금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네. 우리 지금 정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가령 뭐 금권 공천, 그 다음에 뭐 의원의 갑질, 네네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뭐 의원 테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추가적인 권한까지 다 포함해서 다 뭐 박박 긁어 모아서 써먹었다는 표현인데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그 부담을 털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 네. 김병기 의원은 계속 제명은 당할지언정 탈당은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불가피 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관찰자 시점으로 보실 때 김병기 의원은 왜 버틴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어젯밤에도 김병기 의원이 까만 바닥에다가 뭐라고 이렇게 끝까지 쓰신 게 또 있더라고요. 재심 신청할 네, 거고 맞아요. 뭐 다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선 의원과의 두 양자 간의 대화 내용이 저렇게 선명하게 재생돼서 온천지에 이게 까발려졌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가령 예를 들면 예.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당내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권의 수뇌부하고도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공천에도 아주 긴밀하게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대칭하고 조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쉽게 김병기 의원이 그럼 나 판도라의 상자 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다. 뭐 나도 갖고 있는 게 있어. 예, 그냥 당하지만 않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지금 당이 저렇게 조심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버티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보태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정치개혁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건데요. 저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우리 당에서 정치개혁 테마로 막 주장을 하면 굉장히 그 당명 개정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쇄신의 효과를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듯해서. 근데 김병기 의원 건을 좀 넘어서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회의원과 네. 지방의원과의 관계가 저게 지금 김병기 의원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문제 내지 의혹이 극히 예외적이고 특수한 경우라고 보세요? 아니요. 아니죠. 저는 아직도 여전히 만연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시대에 극복해야 되는 정치 개혁의 테마라고 그렇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이고 그 장치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저희 당이 당명 개정하는 것보다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을 거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국민의힘이 선도적으로 그런 걸 좀 개혁을 네, 내면 네. 어떨까?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대 정당 의원으로서 지금 새 원내대표로 한병도 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분이라 예. 평가하기는 이릅니다만은 며칠 동안 이렇게 나오는 보도나 그 전에 뭐 본회의장이나 이렇게 지날 때 보면은 그 합리적인 것 같고 말수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저는 잘 원만하게 당신이 일성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야당으로서의 대우를 하면서 같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새 원내대표가 처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소청 중수청 설치법인데 어제 발표 나왔잖아요. 정부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그 나오는 발표 보고 저도 뭐 뉴스 방송 신문 다 봤는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딱 한마디로 정의되는 거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네, 어떤 첫째 하나는 예. 이게 뭐 검찰의 그 무한한 권력 때문에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이라는 기능이라는 게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냥 분산을 쫙 시켜버린 거예요. 중수청, 뭐 공수처, 국수본 뭐 이렇게 쭉 다 그냥 펼쳐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그 중수청을 만들면서 또다시 또 직제를 이원화시켜서 이렇게 수사관과 뭐 이렇게 나눠 놓는다고 하고 법률가 출신과 비법률가 출신으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안부 장관한테 그 지휘권을 모두 주고 네. 이러면은 또 엄청난 또 비대화된 권력 부서가 생기는 거고 예. 이게 뭐 때문에 저렇게 이렇게 요란스럽게 시끄럽게 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래서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 속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거나 수사가 지연되거나 하면 그 피해를 받는 거는 결국은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 하려고 왜 저렇게까지 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이크도 그렇고 펜도 그렇고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 있는 건데 그 말씀하신 적 있죠. 그 이유를 그냥 다 뭉개버리는 듯한 느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살려놓고 난 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모든 걸 다 처음부터 흐트러뜨려 놓은 것만 같다는 느낌이 좀 아직은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이 촌평만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우면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촌평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끝까지 완주를 하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평을 마치겠습니다. 완주를 못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일단 지지세가 높지 않아서 예. 끝까지 완주할 것 같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말 황교안 그 전 대표가 본인이 생각하는 보수의 가치 아니면 보수 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완주하지 않는 게 맞죠. 한 표라도 더 야권에 보태줘서 네.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게 본인이 할 일이지 표를 갈라놓고 내가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부정선거 확인하려면 끝까지 완주해서 자기 표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